자, 이제 206페이지 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어딘가를 갖다가 이렇게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구역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소, 범위, 나발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구역이냐 했더니 정비 사업을 할 장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이거 집단적으로 거주하는데,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의 상태가 극히 열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극히라고 하는 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극히라고 하는 말. 이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인데, 이게 정비법이다 보니까 앞에다가 정비란 말을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국토법이 되겠네요. 기반시설, 그럼 국토법이니까 앞에다가 정비에서 정비법이라는 걸 해놓은 겁니다. 기반시설은 똑같아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똑같은 건데, 여기가 국토법이 아니라 정비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 정비를 하나 더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는 극히 열악하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 정비 기반 시설 상태는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극히 열악하다, 법조문이 극히 열악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냥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환경 개선하고 2가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에 박스를 볼게요. 206페이지에 거기 재개발 박스를 보세요.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열악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자, 거기 네모 쳐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끊어요. 슬러시 하거나, 그래서 오화가 돼서 앞과 뒤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형합에 쳐볼까요? 도시환경 개선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목적이 2개예요.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 목적이 2개. 재개발은 목적이 2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이 도시환경 개선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조합이 해야 됩니다. 조합이. 근데 조합이 하지 않고 공공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공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지방공사, 또는 이 LH 이런 데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지방공사,
또는 LH 여기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그걸 우리가 공공 재개발이라 하고 자 그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정비 이 기반 시설의 상태는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이 양호에 있습니다. 양호. 정비 기반 시설 상태는 양호한데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 연립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지가 30년, 40년, 50년 됐다 노후화됐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노후화돼서 이런 노후화 주택이 이제 밀집돼 있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따가 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요 재건축도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할 수 있냐면 공공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 재건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공 재건축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든가 LH라든가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일반적으로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재개발은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뭐 오피스텔 있으면 오피스텔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공동주택이니까 지금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대상물하고 재개발 대상물은 달라요. 그러면 재개발이 클까요? 재건축이 클까요? 재개발이 커요. 벌써 많이 써놨잖아요. 이 주택, 상가, 공장 거기다 등까지 있어. 그러니까 재개발 범위가 재건축 범위보다 더 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6명의 시장군수다. 행정기관이네요. 행정기관은 뭔가 일을 하려면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 계획이. 자, 그래서 무슨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했더니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정비 기본 방침은 이 국토장이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국토장이 수립을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요걸 갖다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10페이지에 거기 1번 네모입니다. 1번 네모를 보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자, 기본방침을 네모치세요. 기본방침. 요걸 얘기합니다. 기본방침 똥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토장이 주어는 국토장입니다. 기본방침은 국토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본방침에 반영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걸 정비기본방침이 수립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입니다. 이 정비 기본계획은 첫 번째로서 수립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수립자가 5명으로 돼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군수가 안 들어온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자는 이렇게 5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거기 210페이지에 2번 네모에 보니까 정비 기본계획, 기본 동그라미, 기본계획 수립 의무 5명 나왔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 그거 끊으세요. 시장은.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군수 X 이렇게 써놓으세요. 군수가 없는데 시험 문제는 군수를 넣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군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특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지금 거기 보니까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라고 했죠.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재정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비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공람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페이지 211페이지 하단부 3번 내용을 보세요. 수립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의회에 송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은 60일 내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60일 내 의견을 제시하라. 60일 내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 211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60일 내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60일 내 의견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이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 시장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대도시라 그러면 뭘 대도시라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입니다. 그럼 소도시라는 것은 50만 뭐가 되는 거? 50만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50만 미만에 해당되는 소도시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대도시 시장까지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네. 다시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까지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럼 누구만 승인을 받으라고요? 소도시시장. 소도시시장만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212페이지를 보세요. 자, 212페이지 가운데 4번 내부입니다. 4번 내부의 승인 절차,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란 말이었는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자,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소도시 시장이죠.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뭐라고 한다고요? 소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형광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스스로 확정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승인 없이 거기 형광펜 치세요. 승인 없이 뭐 한다고요? 확정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고 본인들이 그대로 그냥 확정하면 돼요. 승인 없이 그대로 본인들이 확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국토장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국토장한테 승인받아라.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국토장한테 승인 안 받아요. 승인 없이 본인들이 그냥 확정하는 거다. 그래서 국토장한테 승인받으라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잘 좀 기억하시고, 이게 아주 잘 틀릴 수 있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그런 말 나왔네요. 정비기본계획 작성기준, 작성방법,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작성기준, 작성방법, 수립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공법 전체를 통일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통일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통일했을까요? 국토장이 정한다고 통일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작성기준, 작성방법, 수립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공법 전체를 통일해놨다. 누구로 통일했다? 국토장이 정한다라고 통일해놨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일일이 외우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예외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외. 그럼 뭐가 뭐냐? 그럼 수립기준, 작성기준, 작성방법 그랬으면 국토장이 정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씩 있다 그랬어요. 국토법에 하나, 도시개발법에 하나, 정비법에 하나, 딱딱딱 하나씩만 만들어놨어요. 이게 우연인지 고의인지는 몰라. 근데 법마다 한 개씩 예외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토법에서 예외 어디 있다 그랬을까요?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기준, 그거 국토교통 부령, 장관으로 안 돼 있고 부령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매우 강조했고 하나밖에 없는 예외다. 국토법에 많이 강조해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기도 좋고 맞추기도 좋아요. 왜? 이거를 안다는 건 이미 합격권에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주 노려서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디 있다 그랬을까요? 아까 국토법 하나, 도시개발법 하나, 정비법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도시개발법에서 얘기해 줬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한두 번 들어갔고 이게 안 돼. 공법은 한두 번 들어서 맞추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9월, 10월 달쯤 가야 맞추거든요. 공법은 실무기 때문에 금방 안 돼요. 그럼 내가 많이, 이제 문제는 뭐냐? 책을 피면 형광펜 돼 있고 별표가 돼 있다는 게 미치는 거야. 이제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찾을게. 어디 있을까?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채비지 보류지의 작성 수립 기준, 이거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형광펜만 요란하게 돼 있을 거예요. 지난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내가 한번 짚어줄게요. 자, 어딜 가서 보냐면은 저기 184페이지를 가봐요. 184페이지에 박스, 가운데 박스 위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령의 별표 형광펜 잘 돼 있나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령 가운데 박스 위에 거기 박스 위에 두 줄 올라가면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 채비지의 거기 책정 기준 이렇게 기준이 붙었는데 장관으로 안 돼 있고 국토교통부 령 하나밖에 없는 예외. 거기 표시 잘 안 돼 있나요? 매우 잘 돼 있을 텐데 내가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벌로 들었을 뿐이지 강조 하나밖에 도시개발법에 하나밖에 없는 예외라고 내가 많이 강조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벌로 들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213페이지 쪽을 한번 볼게요. 213입니다. 213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왔냐면 정비계획의 수립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정비계획. 지금 공법이 미치겠는 게 뭐냐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미치겠거든. 그래서 이걸 구분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해놓은 거에서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그래서 경상도 말로 얘기해서 가가 아이가 가는 가 아이다.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정비 기본 계획, 여기는 정비 계획인데 이건 집행 계획이에요. 이 정비 계획은 입안권자,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인데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청장 등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입니다. 이 6명 중에서 이 6명의 시장 군수는 직권으로 수립 입안이 가능합니다. 근데 구청장 등 그랬으니까 구청장 말고 누가 또 있는가 본데 그래서 여기 구청장 말고 누가 들었냐면 광역시의 군수가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구청장 말고 누가 들었다고요? 광역시의 군수. 그러면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수가 들었으니까 이 울주군수가 여기에 해당돼요. 울주군수.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수가 여기에 해당돼요. 기장군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구청장이나 여성의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갖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요 구청장 등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직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면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냐 했더니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울산광역시 안에 구가 있단 말이에요.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중구. 서구가 있나요? 서구가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중구, 동구, 북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 구청장 그러면 그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뭐 한다고 지정을 신청한다. 북구청장, 남구청장, 중구청장, 동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서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해라고요? 지정을 신청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울주군수도 정비계획을 위반해 갖고 울산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해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213페이지 맨 꼭대기 입안권자 6명의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직접 동그라미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거기다 별표 주세요. 2번 동그라미에다가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네모칩니다.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네모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요겁니다.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211페이지에 거기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 정비계획에 지금 들어갈 내용이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 박스 안에 봅니다. 211페이지 그 첫 번째 박스입니다.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인구, 건축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주거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 5번에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박스 안에 9번하고 10번하고 두 개를 현관 배치해서 박스 안에 9번하고 10번하고 첫 번째 박스 9번, 10번. 9번이 뭐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10번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9번과 관련해 가지고 211페이지 첫 번째 박스 9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자, 7번째 거 한번 보세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계략적 범위. 자,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 1원. 신정동이 커요. 근데 신정동 어딘지 몰라. 그냥 신정동 1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계략적 범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만약에 울산시 남구 신정동 1원, 신정동이 범위가 되게 큰데 신정동 어디를 지금 정비구역 지정할지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에다가 정비구역 지정 예정지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 1원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계략적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정하면 정비계획이 이게 집행계획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집행계획이니까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신정동 210에서 815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비구역 지정할 거냐는 것은 정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집행계획이니까.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214페이지를 보세요. 자, 214페이지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박스가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그 2번에 보니까 정비구역 및 면적.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니까 위치가 나온단 말이죠.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시 남구 신정동 210에서 810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면적 거기 그러면 210부터 810까지 면적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정비계획에 나오는 거고 계략적 범위 둥구스름하게 그냥 둥구스름하게 어디쯤 될 거야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하는 걸 어디 들었다고요? 정비 기본계획에 계략적 범위가 들어가는 이거를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설명한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시간을 엄청 들여서 여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구분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안에 들어갈 내용이 계략적 범위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또 하나 정비구역이 크면 여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 3단계 여기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단계별 사업 추진이 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단계별 사업 추진이에요. 그 단계별 사업 추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 중에 이게 9번이고 이게 10번인데 이 두 개가 문제란 말이에요. 9번하고 10번이.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211페이지로 갑니다. 자, 211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뭐라냐면 정비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 계획의 수리권자, 그럼 5명이게 되겠죠. 기본 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중 9번, 10번, 9번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정비 예정구역별 계략적 범위, 10번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 단계니까 1단계, 2단계 나누는 거죠. 이런 거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두 번째 박스에다가 별표를 2개 치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박스가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그 다음에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뭘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주택 수급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이게 들어오면 뭘 생략하게 된다고요? 이거 정비 예정구역별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비 기본 계획에 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용이 시험 문제의 승부수를 가른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하고 그 위에 있는 9번, 10번. 9번, 10번이 뭐냐면 계략적 범위, 정비 예정구역별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거. 그게 구분되려 그러면 9월, 10월 달쯤 가야 돼요. 지금 이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실무다 보니까 법조문이 무지무지하게 디테일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이렇게 쭉 봤고요.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용어를 좀 몇 개 볼 게 있는데, 어디를 좀 보시냐면 207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207페이지에 거기 꼭대기에 파란색 3번에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이런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다, 이런 말이 등장을 했는데, 잠깐만, 그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거를 묶어가지고 뭐라 본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토지 등 소유자. 지금 정비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 보는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사, 지상권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여기 1번하고 2번은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안에 다 포함하는데, 3번 재건축일 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이 지상권자를 제외합니다. 지상권자 제외. 자, 다시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서 재건축일 때는 누굴 빼라고 돼 있다고요?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지상권자를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자, 그럼 거기 교재를 잠깐 볼게요. 그럼 거기 토지 등 소유자의 1번 보세요. 이 양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일 때는 거기 한번 쭉 칩니다. 재건축일 때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가 있으니까 누가 안 들었어요? 지상권자 안 들었네. 재건축 사업에는 누가 안 들었다고요?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상권자가 제외돼 있다. 이거를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지상권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그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 프린트물을 잠시 한번 꺼내볼게요.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 2번입니다. 프린트물 2번.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자, 나왔네요.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했다. 과도하게 밀집한 것은 재개발 사업이다. 자, 오다 X다. 여기 봐, 여기.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건 뭐라고요? 재개발이 아니라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 정비 기반시설의 상태가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되어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비 사업의 종류는 가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정비 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니까 재개발, 재건축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 봐, 여기. 재개발, 재건축 나왔는데 앞에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을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주관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3번에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고 슬러시 자르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열악도그라미 포인트가 나왔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집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맞아 틀리다. 자, 여기 봐, 여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지, 거기 나와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네모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소유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동그라미. 건축물 소유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실제 거주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X. 지상권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전세권자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건 세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개만 들어간다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실제 거주자라든가 전세권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는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특히 조심할 거,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 네모칩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며, 컴마, 그것까지 슬러시 잘라요. 자, 그것까지 해가지고 오다 X다. 자, 여기 봐,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 5명만, 정비 기본계획은 5명만 들어와야 되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군수. 거기 지금 군수 들었네, 거기 지금.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요. 평상시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객관식은 세모가 없으니까 5번은 결론은 뭐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구청장 등은 가로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그 가로라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서 거기 특은 특별시장, 광은 광역시장. 그래서 구청장 등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 등의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요겁니다.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용어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어디일 거라 하나 보냐면은 206페이지 하단부로 가보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이 나왔는데, 자, 여기 이거거든요. 공공 재개발 요겁니다. 공공. 아까 그 공공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조합으로 돼 있어요. 좀 이따가 갔다가 오면 이제 조합이 들어갈 거니까 조합에서 나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둘 다 누가 원칙적 사업 시행자다? 조합이다. 그런데 조합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공공이. 누가 한다고요? 공공이. 거기서 말하는 공공은 구청장 등하고 LH하고 지방공사를 얘기해요. 자, 이제 갑니다. 공공재개발, 시장, 군수 등. 그 등이라고 하는 말은 구청장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랬으니까 LH하고 지방공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토지주택공사 등 그랬으니까 LH 말고 누굴 포함한다고요? 지방공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방공사를. 자, 그래서 거기 이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여야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분, 대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세대수 또는 연면적 거기 형합해 줄까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연면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대통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갖다가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공공재개발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프린트물 1번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 1번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네모 쳐보세요.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 중 토지 등 소유자의 대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수 또는 연면적이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지분형 주택,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보셨고요.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좀 쉬었다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쉬었다 볼게요.